박 PD의 픽. 1인당 출산율이 일본이 1.33, 중국은 1.15명입니다. 글로벌 평균이 2.32명. 이러니 이런 사단이 날만도 하겠죠. 그럼 0.81명이라는 독보적인 출산율을 자랑하는 한국,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을 맞고 있겠구나. 충분히 짐작이 가능할 겁니다. 많이 알려진 사실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볼게요. 작년 실시된 전국 초등교원 임용시험 7,338명이 지원해서 3,565명이 합격을 해서 합격률 48.6%를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 같은 합격률이 2013년 이후 최저치라고 하네요. 최근 5년간 합격률은 18학년도가 63.9, 19년도는 57.3, 20년도 53.9, 21년 50.8 이렇게 계속 감소 추세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시험에 대한 의미, 중요성이 떨어지다 보니 수험생들도 집중을 잘 못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요, 배치를 못하는 선생님들도 늘고 있는데 올 3월까지 17개 시도에서 초등교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배치받지 못한 임용 대기자가 무려 2,081명입니다. 경기도가 942명으로 가장 많았고요. 경북 180명, 인천 149명, 전남, 서울 순이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임용 대기자 119명, 이 중에 5명은 1년이 넘게 학교에 배치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호. 교대만 그런가요? 2023학년도 전체 추가 모집 인원의 89.3%, 15,579명에 해당하는 퍼센티지인데요. 이들이 지방대에서 발생을 했는데 학력 인구 감소 직격탄을 지방대가 맞고 있다는 겁니다. 추가 모집 발생이 많은 상위 50개 대학 가운데 49개 대학이 모두 지방권 소재 대학이었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경북 지역 추가 모집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경북 2,889명, 뒤를 이어 부산이 2,144명, 전북 1,842명, 광주 1,554명, 전남 1,475명 순이었고요. 추가 모집 최저 발생 지역은 세종이 38명, 대구가 91명, 인천이 99명이었습니다. 추가 모집 발생이 가장 많은 대학, 강원도에 있는 카톨릭 관동대인데요. 무려 723명입니다. 여기는 학생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723명이나 추가 모집을 했다고요? 예, 그러면 거의 완전 새로운 학생들이 들어온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뒤를 이어서 전북 우석대가 570명, 경북 경주대가 442명, 부산 동명대 438명, 그리고요, 눈에 띄는 게 서울의 홍익대도 85명의 추가 인원을 모집을 했습니다. 소위 인서울이라고 해서 추가 모집을 안 할 것 같지만 85명이나 했다는 거. 어이고. 왜? 그러면 이 국공립 때 이런 데들도 이렇게 추가 모집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나요? 네. 이른바 지방 국립대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국립대인데 추가 모집을 할까 싶지만 했더라고요. 가장 많은 곳은 제주대 150명을 추가했고요. 경상국립대가 77명, 경북대가 69명, 전남대도 69명을 추가했습니다. 경북대, 전남대, 각 지역을 대표하는 명문 국립대학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아까 서울에서는 홍익대가 추가 모집 인원이 많았다고 했는데 홍익대 말고도 있었나요? 그렇습니다. 서경대가 62명이고요. 국민대가 54명, 광운대 37명, 숭실대와 세종대가 각각 36명, 동국대가 35명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서울에 있는 대학도 추가 모집에서 예외일 수가 없다. 즉
인구가 계속 줄다 보니 추가 인원 규모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는 대학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요즘 소아과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우려했던 일들이 의료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기들이 많이 가는 소아 청소년과, 보통은 소아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대한소아청소년과 의사회가요, 폐과를 선언했습니다. 폐과가 뭡니까? 우리 앞으로 소아과 안 해!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기들, 어린이들, 이제 어떡합니까? 이 부모님들 어쩌란 말입니까? 만 0세에서 19세까지의 아동 수가 2010년 1200만 명에서 2020년 800만 명으로 연평균 2.7%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코로나 발생 후 모든 진료과 중에 소아과의 진료 건수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2020년 전체 진료과의 진료 건수는 2019년 대비 14.3%가 줄었는데 소아과는 무려 46.7%가 감소했습니다. 진료과 격차가 3배 이상이나 차이가 나요. 아니, 이렇게 되니까 아예 문 닫는 소아과도 늘어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5년간 개설된 소아과 병의원 수는 519개. 하지만 폐업한 소아과 의원의 수는 550개. 그러니까 문을 닫은 병원이 더 많아요. 이러다 보니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도 바닥으로 접근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이전인 19년, 20년에는 80%, 74%, 다른 과에 비해서는 나쁜 건데 그래도 이때까지만 해도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1년 소아과 전공의 지원율은 38%, 22년에는 27.5%, 그리고 올해는요 15.9%, 거의 바닥으로 곤두박질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동네에 있는 소아과 망할 수 있다라는 두려움 가지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 소아과 어린이들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인도 가면 치료를 해주고 진단도 해주거든요. 내과를 가야 될 때나 뭐 이비인후과 가야 될 때도 소아과 가고 있어요. 예, 소아과가 폐과를 한다고 해서 기존 소아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존 소아과 원장님들도 소아는 물론이고 거의 모든 연령층을 다 진료를 하고 있는데, 근데 또 이 와중에 안타까운 건 이제 비소아 환자들도 몰리다 보니 아기들 너무 시끄럽다, 아기들을 받지 마라 라면서 노키즈 존을 요구하는 비소아 환자들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소아과에서도 키즈존을 요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현실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나의 면역력은 장에서 결정됩니다. 다양한 장내 유익균이 활발히 움직이면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죠. 변비도 예방할 수 있고요. 유익균을 늘리고 잘 놀게 하는 유일한 비법, 프로바이오틱스, 즉 먹이에 있습니다. 곡물, 과일, 채소, 해조류들인데 이걸 매일 챙겨 먹기는 힘들죠. 그래서 하루 한 알 브리오 생유산균이 필요합니다. 16가지의 생유산균을 100억 마리 이상 보장할 만큼 알찹니다. 특히 특허받은 생유산균 호박 분말 코팅 기법을 사용해 장까지 살아서 도달하고요. 냄새나는 돈피, 어피가 아닌 100% 식물성 캡슐이라 먹는데 부담이 없습니다. 임산부와 어린이도 섭취 가능한 프리미엄 원료만 사용했고 식약처의 정밀 검사를 통과해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경불진의 깐부 브리오 비타민을 검색하세요. 우리가 보통 인구가 줄어들고 소통이 줄어들 때 섬처럼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인구 감소의 직격탄, 섬 지역이 바로 맞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급기야 섬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21년 설립한 한국섬진흥원이 최근 데이터를 내놨어요. 작년 말 기준 국내 섬이 3,382개나 된대요. 유인도가 464개, 무인도는 2,918개, 우리나라 섬이 3,000개가 넘는다는 사실, 저도 처음 알았는데,
그런데요, 이게 글로벌 4위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인도네시아가 15,000개, 필리핀이 7,100개, 일본이 6,800개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섬이 많아도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인구 감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인도, 그러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이 2009년 492개에서 28개나 줄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8개의 섬이 무인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현재 주민이 20명 미만인 섬도 130개나 됩니다. 심지어 한 명이 살고 있는 무인도 같은 유인도도 있다고 하네요. 10인 미만 섬의 고령화 비율은 무려 70.6%, 전국 평균이 18%인데 섬 지역은 4배나 높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니, 섬을 이렇게 방치해도 되나요? 뭔가 대책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는데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켜서 인구를 늘려보겠다는 겁니다. 글쎄요, 이게 먹힐지는 모르겠는데 어쨌건 문체부가 올 초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대요. 2033년까지 3조 원을 들여서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남 남부권을 연결해서 섬을 휴양 벨트로 조성을 해보겠다. 특히 5가지 섬을 한국을 대표하는 K 관광섬으로 키워보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제시했습니다. 거문도, 말도, 명도, 방축도, 그리고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 다 합하면 7개인데 뭔 5개냐. 말도, 명도, 방축도는 하나로 묶어서 5가지 섬에 포함이 됐습니다. 물론 거문도나 백령도, 울릉도, 흑산도 안 가본 사람들도 익히 절대적인 풍경을 자랑한다라고 알려져 있을 만큼 아주 뛰어난 섬이라고 하죠. 그런데 관광객이 늘어난다고 섬에 사는 주민들이 늘어날까요? 자, 이제 산업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식장 업계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예식장 잡는 게 하늘의 별 따기래요. 왜냐?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때 미뤘던 결혼 수요가 이제 몰리면서 자리가 없다는 거죠. 아하. 올 가을까지 예식이 이미 다 찼대요. 그러니까 지금 결혼식장을 잡으려는 예비 부부들은 빨라야 겨울은 돼야 결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최근에 주말에 결혼식장 가본 분들 계십니까? 제 조카가 결혼을 해서 얼마 전에 가봤었거든요. 예. 근데요, 워낙 수요가 많아서 요즘은요, 1시간 단위로 돌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전 시간에 왔던 하객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참가하는 하객들, 그러니까 세 팀이 한 식당에서 밥을 먹어야 하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대요. 다행히 제 조카가 결혼한 곳은 그렇게까지 심하진 않았는데, 단 한 가지 또 아쉬운 점은 있더라고요. 요즘은 또 스몰 웨딩이 대세라고 해서 이 하객 숫자를 제한을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부르지 못해가지고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은 하긴 했었거든요. 예. 이처럼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자리를 잡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최근에 예식장들이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공급 측면에서 상당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측면이 생긴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작년 연말 전국의 예식장 수는 750곳인데 같은 기간에 201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전체 21%. 5분의 1이 없어졌으니 예식장 잡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유는 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혼인율이 줄었기 때문에 예식장이 문을 닫은 거고요. 혼인율은 왜 줄었을까요? 저출산 때문에 혼인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보험산업도 직격탄을 맞고 있는 또 다른 산업군입니다. 생명보험사의 주력 상품인 종신보험, 인구와 함께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늘고 결혼을 하더라도
아기를 낳지 않는 딩크족이 늘어나고 인구 구조가 변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종신보험에 가입을 한다는 건 내가 죽었을 때 보험금을 받는 와이프나 애들이 있다는 건데, 요즘은 와이프도 없고 와이프는 있지만 애들이 없는 집이 그만큼 많다는 거죠. 종신보험 신규 계약 건수 2016년만 하더라도 127만 건이 넘었습니다. 하지만 2019년에는요, 127만 건이었던 게 65만 건으로 급감해버렸습니다. 이러니 보험회사들이 종신보험을 이제는 취급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당장 다치거나 아플 때 보험금을 받는 이른바 제3보험 폭증세입니다. 2013년 80만 건에서 작년 150만 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아니, 이러면 보험사들 뭐 먹고 삽니까? 새로운 먹거리를 찾아야겠죠. 삼성생명이 일찌감치 2005년 중국 회사와 합작을 해서 중항삼성이라는 보험사를 설립을 했거든요. 그런데 2015년 8,100억 원의 매출을 찍으면서 드디어 성공하기 시작했구나 라는 평가를 받더니 이듬해 1조 1,200억 원을 돌파했고요. 작년에는 4조 5,700억 원을 찍었습니다. 중국 보험시장은 향후 10년간 연 10% 수준의 성장이 예상이 된대요. 물론 앞서 산부인과 사례를 전해드렸습니다만 중국은 그럼에도 기존 인구, 그러니까 내 보험금을 물려줄 자식이 있는 가구가 적지 않기 때문에 10년간은 큰 걱정이 없다는 거죠.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중국 보험시장은 2001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19%씩 가파르게 성장 중이라고 합니다. 하나생명도요, 중국은 기본이고 인도네시아, 베트남에 시선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하나생명 역시 2012년 중국 합작법인 중한인수를 매입을 했고요. 2009년 4월 국내 생명보험사 최초로 베트남 보험시장에 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인구 4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인도네시아 시장 개척을 몰두하고 있는데, 지난달 인도네시아 리포 손해보험 지분 62.6%를 인수했습니다. 리포 손보는 인도네시아 시장 점유율 2위 업체라고 하네요. 인구 감소, 저출산, 나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하는 분들, 오늘 방송 들으시고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오늘 시간 관계상 미처 소개하지 못한 스토리 더 많거든요. 새로운 직장, 새로운 투자처를 고민하고 계시다면 필히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고요. 가급적이면 인구 감소의 영향을 덜 받는 분야, 섹터를 선택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인구가 계속 감소하게 방치하고 있는 현 정부나 정치인들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 농담 삼아 한반도가 중국의 또 다른 성으로 편입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 인구가 2천만 명 수준으로 급감되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 추산이 되잖아요. 그 순간이 오면 진짜 중국이든 미국이든 새로운 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